하지만 그 기술 없는 기술이 없습니다. 원자로 기술, 배 만드는 기술, 반도체 기술, 뭐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보가 베네수엘라가 그 오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데가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인플레이션이 한 달에 10% 20%입니다. 1년에 200% 300%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보가 중요한 겁니다. 안보가 없으면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라는 게 이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 서로 단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그 이념으로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몽골의 역사를 다 아시나요? 몽골이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중국을 정복하고 중앙아시아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하고 그다음에 저 헝가리 그다음에 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점령한 나라, 페르시아 점령하고 터키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몽골 제국이 망한 게 그 형제끼리 싸움을 해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은 다시 왕을 뽑는데 형제들끼리 싸우느라고 4년 5년 동안 새로운 왕이 탄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 통일을 준비하려면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 단결을 해야 됩니다.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되고 헌법에 있는 자유통일을 모든 국민들이 일심 단결해갖고 거기에 총력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히로시마 때 핵을 한번 써보고 핵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핵을 쓰게 되면은 다 망하기 때문에 이 위협적인 무기지 핵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핵을 누구든지 쓸 수가 없습니다. 푸틴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너무 힘드는데 핵을 쓰겠다 그러면 못 씁니다. 절대로 못 씁니다. 핵을 쓰는 순간에 김정은 정권은 30분 내에 그 사람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지오폴리티컬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외교 정치 대통령들끼리 그 지오폴리티컬의 그 위치를 분명히 아시고 한미동맹, 한미 단결 이 외교 정책을 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통일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설득을 해갖고 통일을 우리가 하고 싶다는 것을 그 사람들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꼭 준비해야 될 것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본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북한 주민한테 자유를 알리고 그래서 인권을 어떻게 그 인권을 말살당하고 있는 그 북한 주민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 세대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유가 언론의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집회의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종교의 자유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해갖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플래시 메모리 for freedom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뉴욕에도 있는데 그 USB를 해갖고 거기다가 한국 K-pop, 한국의 비디오, 영화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우리 대한민국의 소식을 집어넣어갖고 북한에다가 이제 밀수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그 USB 갖고 USB를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USB를 통해 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가 듣고 보고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 DMZ에서 뭐라 그러죠? 풍선 띄워갖고 요새는 그 힐리움을 써가지고 GPS 컨트롤해갖고 그걸 보내면 평양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국에서 우리 미국의 그 풍선이 날아왔었죠. 그 알라스카에서 시작해갖고 저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갔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써고 그 다음에 DMZ의 확성기를
동원해갖고 자꾸 북한에다가 방송해갖고 대한민국 소식을 전하고 자유가 뭔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 국민들이, 주민들이 얼마만큼 인권을 말살을 당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체제에서 태어나가지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네가 누릴 수 있는 인권이 뭔지도 모릅니다. 종교의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언론의 자유가 그게 우리같이 이렇게 몸으로 못 느낍니다. 그거를 자꾸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들 여기 저 평통위원인 가족들, 주니어 평통 이런 분들이 노력해갖고 자꾸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해야 돼. 그 다음에 북한 주민의 인권 현황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그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 탄압,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의식주, 옷 입고 먹고 주거지가 있어 있는 게 그 사람이 기초적인 인권 아니에요? 그거를 말살당하고 있는 게 저 북한 주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뉴스가 그 북한 그 청소년 15살짜리 중학생인데 한국 비디오를 봤다 그래갖고 이 공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소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북한 주민한테 우리가 이런 자유의 소식,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참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탈북민입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한 3만 5천 명 있고 미국에도 탈북민이 많습니다. 그 탈북민들을 우리가 도와줘갖고 탈북민들이 한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자유 국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성공해갖고 그런 좋은 예를 자꾸 이제 선전해갖고 북한 주민한테 그거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탈북민들이 그 어렵게 목숨 걸고 자유 하나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자유세계로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꼭 성공해서 번영해갖고 그런 좋은 소식을 자꾸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 길게 못하겠고 6월 27일 날 이틀 동안 저 휴스턴 평통 그 미주의 그 평통의 휴스턴 협의회에서 북한 인권 아카데미 그 다음에 말하게 대해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탈북민을 두 분을 만났는데 탈북민 한 분은 이제 자기 아들이 지금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됐다 그러니까 나이가 한 50쯤 됐겠죠. 근데 이 사람이 1995년에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혼자서. 그때는 총각이에요. 그 다음에 2002년 중국에서 한 5, 6년 살다가 드디어 라오스, 그 다음에 타일란드를 거쳐갖고 한국에 무사히 탈북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누클리어 피직스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조셉 한이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 텍사스 A&M 아주 좋은 학교죠. 거기에 그 교수이십니다. 누클리어 피직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북한 주민한테 알리고 북한 주민한테 그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북한에서 경찰로 일하던 여성분인데 그분도 극적으로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휴스턴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탈북민들이 번영하고 성공한 케이스를 전 세계에 알려갖고 북한 주민한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면은 북한 주민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그 휴스턴 대에서 말씀을 한 거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미국에는 그 HR 하우스 레졸루션 3012라는 그런 그 레졸루션이 있는데 노스 코리안 휴먼 라이츠
Reauthorization Act of 2023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회에서 그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체포해가지고 북송을 못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물론 그거를 법을 시행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이런 법안이 있다는 것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알리고 북한 주민한테 이런 미국에서 이런 법안이 있다는 것도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하게 대해서 발표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어 갖고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특히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분들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유세계로 탈출할 수 있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2,500만 명이 다 탈출하면 그 통일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 주민들이 다 탈북해갖고 자유세계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그냥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스갯스러운 말이지만은 그런 걸 자꾸 노력을 해갖고 북한 주민한테 자유가 뭔지 자기들이 인권에 말살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알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 중국의 그 신장성 아세요? 신장성 우루무치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그 위구르족들이 거기 많이 삽니다. 신장에. 그 위구르족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나라가 없을 고생했지만은 옛날 칭기스칸 전에는 위구르족이 그 지역을 다 지배했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없어서 지금 중국의 그 하나의 그 오토노머스 위전으로 돼 있는데 그 위구르족 그 자기 어머니가 신장성의 군락이죠. 수용소에서 이 사람을 거기서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극적으로 탈출해갖고 미국에 와갖고 26살 때 미국 와갖고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그 미국 국회 그 하원의원 그다음에 상원의원을 설득시켜갖고 그 신장성에 있는 그 자기 위구르족 그 사람들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 북한의 그 주민들한테 중국 정부에서 절대로 그 북송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을 꼭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언어가 한국어보다 더 편하니까 그냥 영어로만 할게요. 이해해 주세요. As people living in the U.S., we're allowed to watch whatever we want as it's part of the First Amendment speech, as freedom of speech. And similarly, if you grew up in South Korea, you're also extended to this, there's few exceptions. But North Koreans, they're not really allowed to watch whatever they want, as it's like part of the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 Rejection Ac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therwise known as the Anti-Reactionary Thought Law. And they ban any different types of shows as they believe it spreads the culture of the beast. And they state that any person who views, listens to, or possesses South Korean movies, video recordings, compilations, books, drawings, photographs, or any drawings, or whoever brings in and distributes South Korean songs, drawings, photographs, or designs shall be sentenced to 5 to 10 years of reform through labor. But if they bring in or distributes it, you can be sentenced to over 10 years of work for life. And there they express these cargoes and publications as puppets, and that they corrupt the ideology of their culture. Earlier this year, a South Korean show obtained footage from 2022 of these two 16-year-old teenage boys who were sentenced to 12 years in labor for watching South Korean dramas. This video also includes a narrator that says that the rotten puppet regime's culture has spread to teenagers, leading to reference South Korean media, and that they are just 16 years old, but they still ruin their own future by watching these types of shows. And previously, minors who rebelled in this way were only sent to youth labor camps, but since 2020, this new law was set, and that they're sentenced or behind bars, and they can even be punished by death. And the defector told the show that a 22-year-old man was even shot to death because he was just accused of watching South Korean shows or dramas.
and that they claim that if you're caught watching an American drama, you can get away through bribe, but if you watch like actual South Korean shows, you're either sentenced to death or you have to be in prison for a long time, and you could even be shot. However, a teenage boy has stated that North Koreans still do watch the shows because it provides them kind of like a drug that allows them to escape the reality. So, yeah. Thank you.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때를 기다리면서 일단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평화, 분단을 넘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샌프란시스코 향해!